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올해로 70세, 한의사로 일한 지도 45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는 몸이 지치기 쉽고 병원에도 내원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여름철 건강관리가 곧 1년 건강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분들께 권하는 여름 건강관리법,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 여름철엔 땀보다 수분 보충이 먼저입니다. 사람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땀을 흘립니다. 땀이 나면 시원해지긴 하지만 그만큼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져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68잔의 물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카페인 음료, 찬 음료는 갈증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보리차, 소금기 있는 미음도 좋습니다. 제가 즐겨 마시는 건 생강 꿀차에 약간의 소금을 넣은 것인데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수분과 미네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요. 2. 냉방병, 냉장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기도 합니다. 냉방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는 한의학적으로는 외환이 몸 안에 침투해서 기운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냉방병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온몸에 찌뿌듯한 느낌,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온도는 외부보다 57도 정도만 낮추세요. 발이 시리거나 손끝이 차가워지면 얇은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으세요. 여름철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속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냉장고 음식을 바로 먹지 마세요. 찬 음식은 위장을 약하게 하고 설사나 복통, 피로를 유발합니다. 저는 수박도 살짝 실온에 두었다가 먹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요. 3. 여름철 위장이 약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건강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더운 날씨, 찬 음식,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위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위장이 약해지면 단순히 소화 불량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 기력 감소, 심하면 우울감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식사 습관은 이렇습니다.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에 소식합니다. 식사 후에는 1015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죽, 미음, 국수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백출, 인삼, 황기를 넣은 보양차입니다. 몸이 지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4. 땀을 흘려야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여름철에는 운동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안 하면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한낮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열사병이나 탈진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운동 팁은 이렇습니다. 오전 79시 또는 저녁 6시 이후에 가볍게 걷기, 2030분 이내의 산책, 땀이 조금 날 정도로.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 특히 태극권이나 기공 같은 동작은 여름철에도 좋습니다. 심신을 안정시키고 순환을 도와 여름철 무기력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5. 여름에도 보약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더워서 보약은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철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운이 빠지는 계절입니다. 기운이 새어나가니 오히려 이 시기에 잘 보강해 두어야 가을,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보약은 체질에 맞게 정확한 진단 후 복용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도중이 끼탕, 삼계탕, 환기계지탕 등 기운을 보호하는 보약이 효과적입니다. 식욕이 없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은 한 번쯤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해마다 복날 즈음엔 가볍게 몸을 보하는 약재를 탕으로 우려내어 먹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직도 매일 진료실에 서 있습니다. 7. 여름철 불면증 왜 생기고 어떻게 다스릴까요? 여름만 되면 잠이 안 온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 역시 몸이 열을 제대로 식히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심히 불안하거나 과열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즉, 마음과 열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이런 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생활요법을 권합니다. 자기 전 1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족욕을 해주세요. 차가운 에어컨보다는 선풍기 간접 바람이 좋습니다. 침실에 들어가기 전 창문을 열어 자연 통풍을 시켜주세요. 스마트폰은 반드시 멀리 두고 주무세요. 자기 전 뇌를 쉬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불면이 심한 경우 저는 환자분들께 산조인, 연자육, 폭신 같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한약재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특히 열대야가 계속되는 밤엔 이처럼 마음의 열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여름철에도 면역력을 챙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는 잘 알고 있지만 여름철에도 감기, 장염, 대상포진 같은 질환이 급증하는 걸 모르고 지나칩니다. 왜일까요? 바로 냉기와 더위가 동시에 몸을 공격하면서 면역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한열착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 음식, 뜨거운 음식의 균형을 지키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예로는 찬 국수와 함께 따뜻한 국물 한 숟갈,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충분히 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면역 보강입니다. 저는 여름철에도 아침 햇빛을 쬐며 10분 걷기를 합니다. 이는 면역세포를 깨우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혹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증상을 체크해 보세요. 잦은 입병, 구내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음, 땀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안 나는 체질, 잔병치레가 잦아짐. 이런 경우 피로를 억지로 참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몸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하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란 건 관리하는 만큼 튼튼해지고 무시하는 만큼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름철에는 몸이 말없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들이 많습니다. 70세인 저도 아직도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매일 몸의 상태를 살핍니다. 여러분, 건강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 한철만 잘 보내도 1년 내내 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지만 확실한 습관들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매주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